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다음 주부터 국내도 그러니까 실외에서 마스크 해제라는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오늘 오전에 다 여러분들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 나온 거랑 해외에서 지금 뭐 플랫폼 기업들 있죠.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거랑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이제 대입을 해보면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한편으로는 유추할 수 있거든요. 인프라 회복은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영상의 방향은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오전에 이 차트를 누군가가 그린 거를 제가 대입을 해서 전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강세가 될 거고 달러도 마찬가지로 전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서 약세 흐름이 있으면서 주식시장이든 가상자산 시장이든 우리가 익절하고 나와야 할 그런 지점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름에 불장이라고 외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딴 사람들 뭐 방송하는 걸 보고 제가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뉴스 그리고 해외 차트리스트를 차트적인 관점 그리고 달러의 방향성 이런 거를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해서 대충 흐름이 이러이러하게 가겠다라고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 맞지는 않겠지만 모두 다 대입해 보고 그러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 본인의 확신에 있어서 만약에 맞다라고 판단하면 투자를 하시는 거고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투자를 안 하시면 되죠. 근데 언제나 이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유만큼만 투자를 하시는 게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 시장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뭐 시세가 가든 안 가든 지금 뭐 대세 흐름은 가상자산 시장 쪽으로 가는 게 분명히 맞는 거고 텔레그램이 됐든 아니면 향후에 트위터가 됐건 국내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됐건 아마도 가상자산이 유통이 되기 시작해서 서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텔레그램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텔레그램 지갑봇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통해 웹 내에서 암호화폐를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면 트위터도 마찬가지, 카카오도 마찬가지, 라인도 마찬가지 다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거고 중국의 뭐 위챗이라든가 뭐 알리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도 다 상호 보안 쪽으로 아마 다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컴샤크가 1시간 전이구나. 아마 지금 이게 반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칠리즈를 언급하더라고요. 본인이 보기에 칠리즈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다. 근데 단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여기서 급락을 해버린다면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말하는 게. 그래서 비트코인만 어느 정도 지지를 나쁘지 않게 해준다면 하나로 따졌을 때 5천만 원 위만 지지를 해준다면 어느 정도 칠리즈 상승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국내 마스크 해제에 관해서 좀 약간 들떠있는 목소리로 이게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넷플릭스가 엊그저껜가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정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5%가 하락을 했어요. 넷플릭스는 주로 실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을 때 주가가 올라가요. 가입률도 높아지고. 근데 마스크 해제한다. 그리고 봉쇄령도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 주식이 급락을 했죠. 거기다가 아마존 주식도 급락을 해버렸어요. 마이너스 11%. 이 뜻하는 바가 뭐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집에 처박혀가지고 모바일 폰으로 주문을 많이 하죠. 근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많이 하게 되면 아마존 주가가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래서 이 두 개의 주식이 하락한 걸 보면 코로나의 방향성에 관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고랜드도 제가 괜찮은 코인이라고 언급을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만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준다면 이 친구도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 보일 거야.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인컴샤크가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만 하시면 되고, 큰 방향성에서 OBV 바닥 지점을 통해서 추세선을 이제 3개를 그어놨는데 3년간에 걸쳐서 근데 지금 현재 상황도 OBV 측에서 봤을 때 지지선이 아직 잘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야, 지금까지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자, 국내 뉴스.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원칙적 해제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다 벗어도 된대요. 실외에서. 근데 이게 한국에만 국한된 얘기냐? 그럼 제가 이걸 가져오지 않았겠죠. 마스크를 벗게 한다는 그런 정책이, 자, 뜻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야외에서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어쨌건 과거 3년보다는 낫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번 동절기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마스크 써야 된다, 주사 맞아야 된다, 이럴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풀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한번 오전에 영상에서 여름 불장과 뭐 하여튼 동절기가 되기 전에 좀 익절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났냐면, 옥수수와 대두 가격이 거의 기록적으로 상승하여 더 높은 식품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신호다. 진짜 크게 인플레이션이 올 때는 내년이 될 거야, 아마. 2023년. 지금은 작년에 저장해 둔 게 있어요. 근데 올해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작황이 썩 좋지가 않아요. 세계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 농사를 짓지를 못했죠. 거기다가 이번에 씨를 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작업을 못했죠. 그럼 그 여파가 내년에 오기 시작을 하겠죠. 2023년.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유럽에서 미국의 천연가스를 원한다. 근데 뭐 어떤 이런 게 그 미국의 가격을 올려놓을 거다. 올려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럴까요? 유럽은 기존에 수십 년간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쓰듯이 헐값에 썼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현재 유럽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미국한테 이걸 원해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배를 통해서 실어가지고 보내겠죠? 유럽까지. LNG선을 통해서. 그러면 당연히 코스트는 올라갈 거고. 그러면 미국 내에도 마찬가지로 저장고에 있었던 LNG를 보내기 때문에 미국 내에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가 있어. 라고 미리 언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미디어 자체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게 뭐 급작스럽게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얘기가 또 하나 나왔다. 이것도 참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저는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고, 그 중에는 아니다, 이 봉쇄가 상당히 오래 갈 거다, 이 분쟁도 되게 오래 갈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 각자의 견해대로 하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잘 흘러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모를 들고 있는 거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익절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중국 사정에 관해서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간간히 이제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분인데, 조르바님이라고. 자, 중국 상하이 봉쇄는 시진핑이 3년임을 앞두고 9월에 시작되는 중국 20회 당대회에서 공산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데 반대파인 장점인의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도 강하다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봉쇄는 다음 주 5월 초 중국 노동절 때 완화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더군요. 갑자기 중국에서 봉쇄했던 거를 팍 풀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분쟁도 만약에 진짜 실제로 5월 9일날 전승절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풀어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우리는 사실 그걸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질 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5월 말로 늦춰진다라고 하더라도 어쨌건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봉쇄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미쳐버리죠.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도 마스크 3년 내내 썼는데 지금 여름이 다가오는데 계속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좀 풀어놓는 어떤 그런 작업을 지금 하는 게 아닐까. 글로벌 리스트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이번 여름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아닐까. 근데 직접적인 거는 아마존 주식의 하락과 넷플릭스 주식의 폭락을 보면 대충 향후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의 영상에서 아마 그런 걸 언급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주식들이 누군가 매집하고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이면 몸을 사려야 될 거다. 반대로 해석하면 되죠. 지금은 근데 그 반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독자님이신 것 같은데 좀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홀드볼트라는 거래소 이야기를 하기에 질문 드립니다. 혹시 위 거래소에 대해서 아시면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 홀드폴트라는 거래소를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거래소를 추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천할 때는 레퍼럴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원하거든요. 링크를 걸어놓고, 거기로 가입을 하면 레퍼럴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입한 사람의 수수료가 일정 부분이 그 사람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근데 왜 굳이 홀드볼트를 쓰셔야 하는지, 굳이 이점이 뭔지, 거래량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국내에 있는 4대 거래소들 있죠. 업비트, 빗썸 뭐 이런 것들, 코빗이라든가 이런 거래소들, 자 그런 거래소들 위주로 거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형 거래소들 위주로, 해외도 대형 거래소들 위주로, 예를 들어서 뭐 FTX라든가 바이낸스라든가 요런 거래소, 그 외에는 저는 조금 비추해요.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뉴스 몇 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찰리 브라운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구나. 자, 이따 괜찮은 뉴스가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 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